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2023년도 마무리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친구들이랑 단양에 놀러 왔는데 좀 짜투리 틈을 차서 일단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. 제가 한 3년 전, 한 4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전에 한번 큰 돈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. 일단 그때 이제 복학을 해야 돼서 등록금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투자 사기 같은 걸 좀 당했는데 그게 이제 1600만 원 정도로 제가 좀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600만 원이 제 돈이었고 이제 1000만 원이 제 이제 같이 놀러 온 친구 돈이었는데 여차여차 잘 얘기해서 기한 내에 갚겠다라는 기한을 넉넉하게 친구가 좀 이해해줘서 오늘이 사실 마지막 날이에요. 그래서 다 열심히 갚았고 1000만 원을 오늘 마지막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보냈습니다. 이제 모든 빚이 청산이 됐고 좀 뭐 하나 썰 같은 걸 좀 풀어드리면 제가 이제 그 좀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1600만 원이라는 사기를 좀 당하게 되면서 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 좀 썰을 좀 풀어드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저녁이었어요. 근데 뭐 SNS를 좀 보다가 당시에 이제 제가 복학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4년제 대학교 그 뭐 신문방송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마지막 학기에 이제 복학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한 등록금이 한 36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 돈을 이제 충분히 낼 수가 있었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가진 돈에서 좀 더 불린 다음에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일단 내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자 해서 좀 큰 돈을 좀 막연하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날 이제 밤에 페이스북 같은 걸로 뭔가를 좀 보다가 뭐 그래프 뭐 투자를 하면은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무슨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게 직감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앞뒤를 정말 잘 따지는 성격이고 참 뭔가 딱딱딱딱딱 다 따져서 보는 성격인데 그날 나사가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날 밤에 뭔가 홀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김재영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게 나중에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사람이랑 DM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돈을 뭐 어떻게 버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제 물어봤었죠.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일이라 완벽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3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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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90만원을 총 넣으면 이제 90만원에 곱하기 이제 뭐 몇 배가 돼서 돌아온다.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만약에 크면 클수록 내가 가질 수 있는 금액이 큰 거죠. 물론 수수료 제약이 되면 제약이 된다 해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.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30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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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900만원이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. 그때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때 이제 300만원을 넣게 됐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건 한 2시간 정도 이제 DM을 나눴는데 300만 원을 총 3번 넣었죠. 어쨌든 300만 원을 2번 넣고 제가 가진 돈이 부족하니까 친구한테 빌렸죠. 친구를 뭐 잘 뒀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300만 원 먼저 선뜻 내어줬고 근데 총 900만 원이 들어갔죠. 근데 이제 그 그래프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 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게 새벽 3시였어요. 3시에 이제 막 그래프 그거를 막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3시에 4시 이때 잠이 든 거죠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DM을 보내다가 제가 답이 없으니까 너가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날 기다렸어야 되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. 중단된 거다. 다시 이걸 하려면 돈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을 더 어떻게 뭐 이미 제 돈 자금 자체가 1000만 원 정도가 이미 들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. 그래서 진짜 막 가슴이 그때부터 엄청 빨리 뛰게 심장이 엄청 빨리 뛰기 시작했고 그거를 또 빌렸죠. 친구한테 돈을 땡겼는데 맨 처음에 이제 300만 원을 더 넣으래요. 그래서 그 김재영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대해서 300만 원을 더 넣었죠. 근데 그게 새벽 5시, 6시였어요. 넣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부터 좀 뭔가 이상한 거죠. 지금 9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넣었으니까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태도가 좀 바뀐 거예요. 너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 다시 살릴 수가 없다. 그 프로그램을. 돈을 또 더 넣어야 될 것 같다.
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점점 말투도 바뀌기 시작했죠. 뭐 명령조가 됐고 협박조가 됐고, 나는 네 돈 다 이런 상관없다. 그냥 나 그래프에서 이거 네가 지금 보이는 돈 다 빼버리면 된다. 그때부터 이제 조마조마했고, 제가 거의 대화의 흐름에 끌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끌려가서 처음엔 100만 원, 15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계속 더 요구를 했고, 다 충전을 했을 때 거의 아침 9시 정도가 됐었어요. 이 모든 그런 협박성의 대화들이 오가는 게. 그래서 제가 총 넣은 돈을 확인해 보니 1600 정도가 됐고, 제가 한 1500 정도를 넣었을 때 직감했어요. 아, 털린 것 같다.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찰이랑 인터넷을 찾아보고 했는데, 지금부터는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,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계속 연락을 이어가야 된다. 너무 어렸었던 탓도 있고, 모르겠어요. 그때 정말 제가 이제 나와서 살고 있어가지고, 이제 본가에 나와서 살고 있어가지고 여유 자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참 지배적이었고, 나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SNS나 이런 곳에서 저랑 동나이대의 사람들이 큰 돈을 만지고 페라리를 몰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막 이런 것들을 저도 영상으로 접하고 매체로 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너무 갈망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뭘까라는 생각이 컸어요.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이기고 싶었고,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욕망이 잘못된 길로 저를 이끈 거죠.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뭐 다 했지만 그 사람이랑 연락을 계속 했어요.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, 내가 그 사람한테는 거짓말로 내가 대출을 끌어서라도 돈을 20일 있다 넣을 테니 좀 기다려달라, 그래서 계속 했는데, 그 김재영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두 명이 돌려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. 왜냐면 오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막 협박조를 하고 욕까지 하면서 반말까지 섞어가면서 하다가, 오후에는 갑자기 뭐 담당자가 바뀌어서 뭐 재현씨 이러면서 갑자기 이름이 존칭까지 써가면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니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냐, 안 그래도 지금 큰돈이 들어서 심란한데 오전에 있던 태도는 뭐고 오후에 있던 태도는 뭐냐 그랬더니, 우리가 교대 근무기 때문에 오전 근무자가 잘못한 것 같다 막 이러시면서, 오후에는 저한테 오전 근무자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회를 해야 되니 기회를 주겠다는 식으로 좀 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미 저는 경찰에 자료를 다 모아서 일단 뭐 USB 형식으로 해서 이미 접수를 한 상태였고, 사기죄랑 막 이런 걸로 보이스피싱도 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고, 근데 이게 원래는 보이스피싱이 안 먹히는데 제가 넣은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의 계정, 내가 입금한 계좌를 묶으려면 저도 그거 잘못된 걸 알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일단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일단 그 계좌에 대해서 내가 넣은 돈을 회수를 일부라도 하려면 송금 오류건으로 일단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, 송금 오류를 접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난 거예요. 한 6시간, 7시간 지난 시점이니까 송금 오류는 안 된다. 그래서 그냥 경찰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건으로 넣었더니 일단 계좌가 그 계좌가 이제 묶였죠. 그리고 나서 또 그 당시에 그게 이제 풀리는 시간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누구 범죄자를 잡아두면 48시간 동안 구속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 시간이 있었는데, 그 시간 동안은 일단 묶어놨고, 알아보니까 형사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랑 금융권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권리가 다르대요. 그래서 금감원에도 따로 신고를 해놨고,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. 그 일이 터지자마자 모든 일 처리를 이틀, 3일 만에 다 했어요. 후처리를 좀 빨리 움직인 편이긴 한데, 안 그래도 어린 나이였고 돈을 크게 잃었다 보니까 좀 상심이 컸고, 되게 좌절을 많이 했고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고, 돈을 빌려준 친구랑은 뭐 이런 연유에 대해서 모든 걸 다시 바로 잡는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바로 가서 얘기를 해서 다 바로 잡았고, 참 그때부터 돈에 대한 그런 게 좀 컸어요. 이후에 사기도 또 다른 것도 많이 당했었고, 저는 정말 이런 사기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참 바보들이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게 얼마나,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고 해서 사기를 다 당하는 게 아니라, 얼마나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면 그거에 갈망하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좀 더 그런 위험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이 이제 2023년도 12월 31일이거든요.
원래 오늘까지예요. 그래서 오늘 딱 좀 깜짝스럽게 놀래켜주고 싶어서 방금 입금을 했고 또 영상을 같이 찍고 있는데, 이후에 경찰 형사 쪽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고 종결이 됐어요.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뭐 증거불충분 이런 거나 아니면 신원미상이었나? 그걸로 잡혔는데, 이 신원미상인 이유가 그 사람이 접속했던 그게 다 우회를 해서 이제 뭐 필리핀이나 이쪽 동남아 쪽으로 잡힌다라고 해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좀 좌절을 하게 됐고, 또 그 이용했던 SNS가 페이스북인데 그게 이제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면 뭔가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좀 많이 좌절하고 정말 원망을 많이 했던 게,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제가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할 때 경찰분이 오히려 저한테 되게 무례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좀 그런 거조차 누가 바보같이 돈을 넣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, 당한 건 나고 피해자도 난데 내가 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, 안 그래도 힘든데.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러면 안 되지만, 수사기관이나 이런 경찰 분들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도 똑같은 상태인데, 그때부터 이제 좀 우리나라 경찰은 뭘 할 수가 없다, 제약이 참 많고, 뭔가 저보다 액수가 큰 사람도 있겠지만 참 구제받기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때부터는 제가 종결이 다 된다 보니 제가 그때부터는 발로 뛰었어요. 발로 뛰었고, 네이버에 이제 사기 그런 걸 막 당한 그런 카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카페에 가입도 해서 저랑 같은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몇 명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 찾아보니까 한 4, 50명 넘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아서 피해 사례들을 다 같이 공유를 했고, 이를 우리가 잡자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, 민간적으로. 결국은 돈을 갚으려고 막 2잡, 3잡 뛰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내 돈으로 갚지만 이놈을 잡으면, 이 새끼를 잡으면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? 돈을 받아내야겠다라는 이 심정 하나만으로 계속 뒤를 쫓았는데, 결국 알아낸 거는 딱 하나였어요. 개그맨 김종국 씨의 아들이다. 근데 그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된 아들이다. 개그맨 김종국 씨가 운영하는 인천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을 자주 나간다. 왜냐면 그 김재영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모두 다 취합했어요. 피해자들끼리 다 모았을 때 인천의 그 스크린 골프장이 항상 뒷배경이었고, 걔가 또 클럽에서 아르망디나 뭐 이런 걸 막 까는 사진들이 많았는데, 그 주변에 이제 그 피해 당하신 분들의 클럽 MD, 강남 클럽 MD랑 또 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클럽 MD를 다 뒤져서 이 자식이 어디 클럽에 출몰하면은 알려달라는 그 통신망까지 이어졌었어요. 결국 저희가 다 알아낸 건 개그맨의 김종국의 아들이다. 정확한 건 개그맨 김종국 씨와는 이미 손절을 한 상태다. 근데 개그맨 김종국 씨의 피셜이었고,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, 저희 피해자 중에 기자분이랑 친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스크린 골프장에 기자분을 보내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기자분이 녹취했던 부분의 일부분을 저희한테 들려준 게 아니라 이제 텍스트화해서 저희가 받았는데, 자기는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됐다, 걔는 뭐 정신병도 있고 뭐 그런 게 안 좋아서 걔랑은 이제 연락 안 한다라는 식으로 개그맨 김종국 씨가 말을 했더라고요. 카더라 통신이라고 믿으실 수가 없는 게, 제가 밤낮으로 그 새끼를 조사하고 쫓아다녔어요.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? 저도,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. 근데 저보다 금액이 큰 사람도 있었고, 소액이라고 하지만 단돈 30만 원이라도 지금 하루에 30만 원 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거 돈을 사기를 쳤으니 당연히 그분들도 화가 나고 힘든 상황이겠죠. 아무튼 그래서 결국 알아낸 건 뭐, 엄마가 무슨 학교 선생님, 교감 선생님인가 교장 선생님이고, 뭐 아빠는 뭐 스크린 골프랑 사업하고 개그맨이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다. 근데 아들이랑 손절한 상태다. 근데 피해자들의 몇 명한테 말하는 게, 아빠 자체도 거짓말을 치고 있을 확률이 높다. 우리는 얘를 그냥 실물을 잡아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딱 실체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, 결국 그러니까 강남 클럽 MD를 이제 연락을 받아서, 그 사람이 저희 그 단체방에 그 카톡 단체방에 있었는데, 그 단체방에 말을 해줘가지고 잡았어요. 근데 경찰을 대동해서 잡았는데, 사실상 강남 그쪽 뭐 노년 경찰서에서 출동을 했는데, 노년 경찰서에서는 구속영장도 없을 뿐더러 잡아둘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바로 풀려났죠. 그리고 이제 걔가 완전히
저희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다는 게 확실해진 게, 저희 그 피해자 단체 방에 또 뿌락치가 있었나 봐요. 김지영의 실체를 초대를 했어요. 초대를 해서 기만을 하더라고요. 어차피 너네 나 못 잡는다고. 그리고 그 돈 다 썼다고. 그때 좀 많이 좌절했었죠. 제가 이제 사기를 당했을 때 큰 좌절을 했고, 어떻게라도 회수를 해보자 라고는 마음으로 이제 발로 뛰고 나서 대화를 했을 때 정말 좌절을 많이 했어요. 이 사기꾼 새끼들은 답이 없구나. 내가 멍청해서 당한 걸 수도 있다. 내가 바보 같았을 수도 있다 라고 다 생각을 하지만, 정말 제가 약간 무능력해지는 순간이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2023년도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큰 짐을 덜어내는 겸, 또 제가 또 사기를 당했던 그런 일들과 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저는 그때 이후로 이제 뭐 동나이 때 성인 남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런 분들이 람보르기니 타고 페라리 타고 뭐 롤렉스 차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게는, 그러니까 완벽하게, 저도 참 욕망이 큰 사람이라 욕심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부러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물론 실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거에 한해선. 근데 예전만큼 막 엄청 그렇게 되지 않는 계기가 됐고, 또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순간이었죠.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면, 그런 진짜 악마의 속삭임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, 그거는 정말 들으시면 더 힘들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의 1,600만 원의 사기의 끝은 물론 제 돈으로 다 인생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좀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, 여러분들도 사기 치는 새끼가 잘못된 거지 사기가 당한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태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분개를 했지만, 사기를 당해서 이제 마음고생을 하시고 뭐 금전적으로도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해결을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거를 해결을 결국은 못했다 보니까 마음속에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도 하는 것처럼,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시다면 꼭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마지막 2024년도에 마무리 파티 즐기고 새해 또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혹시나도 뭐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커뮤니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뭐 댓글로 남겨드릴게요. 대한민국에 사기치는 새끼들이 없어지는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, 사기치는 새끼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, 물론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로, 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심신찮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